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사는 법인데요. 와.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삶의 도구가 될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여러분의 일상과 창의적 작업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검색 특화 AI, 동영상 특화 AI,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와 마누스까지 총 7가지 인공지능을 시스템 중심으로 실제 사용 사례와 활용 방법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하게 사는 법.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인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 인공지능 굉장히 일찍부터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 언제부터 인공지능 사용하셨나요? 3.5 나왔을 때가 22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 초기부터 쓰고 계신데 그 이유는 그렇게 일찍부터도 사용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기술이 나오면 항상 먼저 사용을 합니다. 특히 무료는 제일 먼저 쓰죠. 저는 2008년부터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하신 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사용 관련해서 유용한 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AI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작가님은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2000년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던 2010년대를 넘어 지금 웹 3.0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죠.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창의적 그림 그리기, 동영상 제작, 복잡한 데이터 분석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인공지능 단순한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여행 계획 짤 때, 과제할 때, 회사에서 업무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작가님께서 제일 애용하는 인공지능은 혹시 어떤 건가요?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대화용 AI로 여러분의 질문이나 명령을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응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문제 해결, 이메일 작성 보조 또는 복잡한 개념 설명 등을 다양한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소개하고 나서 아주 그 일주 동안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여기다 올려가지고 그림 변환해가지고 샘 알트만이 자기들 GPU 녹는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말한 본인도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요즘 사진을 이 GPT에 입력하면 지브리나 디즈니풍으로 바꿔두는 거 한 2주 넘게 정말 유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체제 중에 바로 이 챗 GPT에서 가능하고 챗 GPT의 특징은 좀 친구랑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이군요. 요즘 정말 SNS 뭐 프로필 사진, 이 지브리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챗 GPT에서 활용이 된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또 구글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와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이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제품 홍보에 필요한 고품질 이미지와 동영상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피규어가 있다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피규어를 보여주고 옆모습을 그려주는 옆모습을, 뒷모습을 그려주는 뒷모습까지도 그려줍니다.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겠군요. 각각의 좀 특징과 활용법이 다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코파일럿은 개발자들을 위한 AI라고 보면 쉬운데요. 지금 새로 나온 그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밑에 코파일럿 그 버튼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바로 목소리라든가 글로써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강점이 뭐냐? AI 코딩 보조 도구로 많이 쓰고요. 코드 자동 완성, 오류 수정, 알고리즘 제한 등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있죠. 네, 이건 코딩용이군요. 이런 가운데 이 챗GPT를 따라잡는 중국의 딥시크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딥시크와 또 중국의 마누스가 있다고요. 예. 두 가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단 뭐 80억, 100억 사이에다가 그 GPT만큼의 어떤 성능을 내 가지고 깜짝 놀라서 만들었죠. 특히 중국 내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료예요. GPT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완전 무료로 GPT만큼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마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국의 모니카에서 개발한 완전 자율형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나 프롬프트만으로도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부터 작업용 프로그램까지 다 작성을 해주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 모니카도 SNS에서 유행을 하던데 이것도 중국에서 개발을 한 거였군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제 중국 국내파들로 이루어진 회사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 기술을 내놨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는데 중국에 이렇게 중국의 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게 오픈 소스예요. 한마디로 해서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충격을 준 건데 사용자 역시 무료라서 성능이 좋아서 씁니다. 게다가 오픈 소스라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넷 없이 자신의 PC에 그대로 이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로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정보를 몽땅 긁어가는 게 문제인데 타이핑을 하는 것만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관련된 정보를 전부 가져가서 나중에 피싱이나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싸지만 대가가 글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쓰신다면 이게 추가 아이디 있잖아요. 안 쓰는 아이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 중국의 딥시크 개인정보 문제 우려되는 부분이 많군요. 네.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엔 챗GPT랑 이 딥시크 중에는 뭐가 좀 편리하신가요? 아직은 챗 GPT를 이길 수가 없죠.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중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만 해도 이수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좀 쓰냐에 따라서 각각의 쓰임새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 AI 각각을 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활용 팁도 다를 것 같은데 검색에 특화된 AI는 인간이 하던 검색 정보 탐색 방식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색 그 특화에 퍼블리시티 A나 앤디 서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검색할 때 그 철자로 하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뭐 그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찾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긁어다가 다 갖다 줍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정보량을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뭐 챗 GPT나 제미나이 수준은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서 봐야 되는 수준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검색 엔진에 특화된 AI도 있는데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도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해서 있는데 이게 사진을 집어넣고 일정한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런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링이라는 게 있고 블루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무료로 5초간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링인데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인공지능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있는데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AI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광고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를 디즈니나 지브리 스타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거나 여러 장의 정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5초라고 그랬잖아요. 네. 5초짜리를 6개를 붙이면 30초짜리 광고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유튜버는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행 사진을 감동적인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구독자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콘텐츠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만드는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이 AI를 활용한 이미지, 영상 변환 기술은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거대한 기업에서 만드는 이미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변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중간에 프레임을 일일이 다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프롬프트에 입력만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큰일 난 게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코더들이죠.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창작의 영역이 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일상에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챗 GPT를 통해서 개인 일정 관리, 학습 보조, 창의적 글쓰기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썼던 글들을 이 챗 GPT에 입력을 하고 이번에 내가 쓰는 글은 이런 방식인데 알아서 좀 써줘. 그러면 그 방식으로 쭉 써줍니다. 제가 2022년 12월부터 썼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썼을 때는 정말 한 줄 한 줄 입력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더 힘들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패턴만 정해주면 알아서 글이 나오는데 내가 쓴 것처럼 그렇게 와. 글이 나옵니다. 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고품질 이미지 동영상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고요. 코파일을 활용해서 코딩 작업을 단순화하고 검색 아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훈련시켜 놓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AI 활용 팁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AI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튜토리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참고해서 자신의 업무나 취미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서 AI 기능을 체험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을 또 자신에게 좀 맞춰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제가 몇 년 동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쓰는 인공지능하고 다른 분이 쓰는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로 글을 쓰면 전혀 다른 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나의 경험치가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사람 거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떤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AI 도구를 적용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보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사진을 지브리 그리처럼 바꾸고 돈을 받는 사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이 행동을 명령하더라도 평소에 AI가 어떻게 훈련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평소에 잘 좀 활용을 해보고 많이 훈련시켜 두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AI 활용에 두려운 점도 많아서 아직 시작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AI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가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올린 사진이 딥페이크로 악용이 돼서 내 가족들에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소리를 올렸다가 보이스 피싱에 당할 수도 있어요. 딥보이스라고 해서 목소리를 그대로 위조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상통화할 때 얼굴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라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게. 이런 좀 개인정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직업, 교육, 의료에 있어서 대부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직업들은 모두 인간의 지능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외우고 계산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자신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끝으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자, 챗 GPT는 자연어 대화를 통한 정보 제공과 문제 해결로 개인 업무와 고객 서비스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구글 제미나이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 마케팅,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코파일럿은 개발자들에게 코딩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생산성을 높여주며 검색 특화 AI와 동영상 특화 AI는 각각 정보 탐색과 영상 제작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기존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 줍니다. 중국의 딥시크와 마누스는 현지화된 데이터와 독창적인 예술 변환 기능으로 글로벌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작업,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I 도구들은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 혁신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층 더 풍요롭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에서 공업, 서비스업을 거쳐 창업으로 규교될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